때는 1971년 12월 24일이야. 거리마다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마셔 마셔. 오늘 같은 날 없어. 먹고 죽자고. 와. 그 속엔 20살짜리 동갑내기 친구 병무와 희준이도 있었어. 되게 때 안 묻은 선한 얼굴인데. 어쩐지 엎드려 있는데도 뭔가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남달라. 그지 멋쟁이지. 두 사람 모두 명문 K고등학교를 나와서 사이좋게 서울대학교 같은 과에 진학한 찐친 중에 찐친. 게다가 고등학교 때는 이것도 같이 했대. 밴드. 맞아. 밴드 결성. 우와. 그러다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12월 15일 두 친구는 한 자선 음악회 무대에 섰다가 출연료 대신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어. 바로 객실 무료 숙박권. 남자 둘이 호텔에 근데 일단 반응이 고민도 없이 막 방방 뛰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이 호텔이 평범한 호텔이 아니었거든. 특급 호텔이야? 1971년 당시에 명동은 최고의 핫플이었어. 우와. 자, 그런 명동 한 복판에 있는 호텔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무려 21층. 대박.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었대. 그야말로 이 호텔은 명동의 랜드마크. 감이 왔어. 이 호텔이 바로 대연각 호텔이야. 대연각 호텔의 내부는 어땠냐? 궁금하다. 방 사진에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거 혹시 있어? 테레비? 아, 테레비. 아, 테레비. TV. 큰 호텔이구나. 초호화 럭셔리 호텔 숙박권을 20살짜리 희준이와 병무가 얻게 된 거야. 때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당장 호캉스를 하러 간 거지. 희준과 병무는 903호를 배정받았어. 그리고 다음날 성탄절 아침이 밝았어. 한 소녀가 잔뜩 신이 난 얼굴로 호텔 로비에 들어서 자, 이름은 안미자. 나이는 18살. 미자는 지금 대연각 호텔의 3층에 있는 미용실의 보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미용실 보조로. 자, 오전 10시 3층 미용실에 도착한 미자는 같이 점심 먹기로 한 언니들과 수다를 떨며 원장님을 기다렸어. 응. 그런데 그때 깜짝이야. 출입문 사이로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더니 복도에 시뻘건 불길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야. 미용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어. 자, 불길 때문에 출입문 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때 미자야! 창문 열어, 창문! 불길이 너무 세니까. 글로 뛰어내려야 돼서. 맞아. 뛰어내려? 맞아, 빌딩 3층이면 10m 정도 되거든. 너라면 뛰어내릴 수 있겠어? 못 뛰지. 난 무서워서 못 뛰지. 저 불길을 뚫고 복도 계단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것이냐. 같은 시각 화재 신고를 받은 중부소방서 대원들이 곧장 현장으로 향했어. 그런데 그런데 이 현장이 가까워질수록 대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해. 자, 대원들이 목격한 그날의 장면이야. 여기는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현장입니다. 이 정도로 큰 화재 본 적 있어? 난 본 적 없지. 그렇지. 자, 잠시 눈을 감아봐. 자, 이제 눈을 떠도 좋아. 당시 대연각 호텔 빌딩을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객실은 5층부터 19층까지. 대략 200개가 조금이야. 아까 미자가 일하는 미용실이 몇 층이랬지? 3층. 3층. 여기 있는 거야? 3층. 아, 근데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가 아니네. 미자야, 시간이 없어. 뛰어, 빨리, 얼른! 언니들이 빨리 떼어내려 빨리 그러는데 저는
엄두도 못 냈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확 밀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 3층 국기 개항하는 대로 떨어져 갖고 기절을 해갖고 그 기관실에 계신 분이 아저씨가 저를 업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나니까 가다 보니까 뭐가 덜컹덜컹하길래 보니까 택시 속이에요. 그러고서 성매매방을 가서 있었죠. 대기하고 있었죠. 자, 미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그 시각,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느라 아주 사투를 벌이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미 창문으로 화염이 치솟고 있었지. 이때 안의 온도는 1000도에서 1300도. 우와. 그때 저 사람들이 뭐 다 아우성이에요. 다 창문마다 다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창문마다 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난간에 매달려. 그런데 바로 그때, 저건 뭐야? 건물 한쪽에 수십 명이 연기를 피해서 모여 있는 거야. 바로 요 지점에 7층 중간 옥상. 사다리! 고가 사다리 차를 준비시켜, 빨리!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고가 사다리차가 투입이 됐어. 접혀있던 사다리가 위로 쭉 올라가더니 마침내 끼 7층 중간 옥상에 멈춰섰어. 한 명씩 이 사다리를 잡고 내려오세요. 어서 내려오세요. 그날 중계된 영상을 보여줄게.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 침착해도 너무 침착해. 심지어 당시에 부상자를 목마를 태우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어. 그렇게 7층에 있던 투숙객들은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 자, 이 모습을 지켜본 고층 사람들은 어땠을까? 살려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건물 한쪽에서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무슨 일일까? 이 침대 그 매트레스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 잘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한번 더 그냥 막 떨어졌어요. 그냥. 그런데 그 옆으로 그 막 떨어진 사람들이 이 머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이 공 마냥 한번 그냥 푹 해가지고 그 우리 사다리 차로 다 내 몸으로 다 그냥 다 튀어가지고 참 뭐 그냥 이렇게 닦고서 또 하고 눈을 닦고서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상도 안 되고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사다리차가 구해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유가 있었어. 자, 아까 이 호텔 몇 층이랬지? 21층. 건물 높이가 총 80m야. 그럼 서울에 딱 한 대밖에 없다는 이 고가 사다리차의 높이는 얼마였을까? 사다리를 최대로 펼친 높이가 32m. 7층 높이밖에 안 돼. 당시 소방 장비로는 7층 이상의 사람들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건. 없었던 거야. 고층에 남겨진 사람들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걸까? 옥상은 어떨까? 헬기 뿐인데 그래. 헬기. 오전 11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대형각 호텔 상공에 헬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어. 저는 당시에 육군 20일 항공중대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문광현 대위입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고요동에 그 공수여단을 창설을 해서 거기에 우리 헬리콥터가 항상 그 이제 비상 대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 대기 중에 대형각 화재가 났다는 걸 이제 6번 상황실에 그 직통 전화가 있는데 그게 직접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언제든 뜰 수 있게 근데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근데 이때만 해도 소방 헬기가 없었어. 그래서 군 헬기가 출동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군 헬기엔 이게 없어. 구조 장비. 구조 장비. 문대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일단 명령을 어길 순 없고 출동은 해보자.
잠시 후 새까만 연기 사이를 헤집고 헬기가 대형각 호텔 상공에 도착한 그때였어. 대위님, 저기 저 옥상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옥상에 웬 젊은 남자 2명이서 애타게 헬기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 문대인은 어떻게 했을까? 로프를 한번 얘기를 해. 자, 문대위는 우리 그 로프 있지? 로프 내리자. 군인들이 하강 훈련할 때 쓰는 밧줄이 생각난 거야. 사람들이 밧줄을 잡고 놓치지만 않는다면 옆 건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곧장 옥상으로 헬기를 틀었어. 제발 잡아라. 제발.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밧줄 끝에 온 신경을 쏟은 채 조종을 시작했어. 좌측으로 5m. 그리고 우측으로 3m. 조심조심 조종대를 흔들어 보는데 역시 무리였나?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오만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간 그 순간 대위님, 밧줄을 잡았습니다. 문대위가 구조한 사람 3명, 와, 그리고 다른 군 헬기가 또 3명. 진짜? 총 6분이 구조됐어. 이것도 기적이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어. 잠시 후에 TV에 믿기 힘든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놀랬어. 종이 인형 마냥 그냥 나가 떨어졌어. 자꾸 얼마나 살았다고 좋아할 틈도 없이. 그들이 허공에서 밧줄을 놓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어느덧 불이 난 지도 3시간이 흘렀어. 불길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대연각 호텔을 집어삼키는 중이야. 혹시나 생존자가 더 있지 않을까. 숨죽여 지켜보던 시민들도 서서히 희망을 잃어가. 지금 파란색 그 타워를 둘러쓴 투숙객 한 분이 멀거니 지금 밑을 쳐다보면서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1104호 창가에 담요를 뒤집어 쓴 한 노신사가 나타났어. 모두 걱정하며 1104호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호텔 앞이 술렁거려. 어깨에 커다란 뭔가를 짊어지고 오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힘찬 응원을 보내. 뭘까? 이름은 조춘봉. 마지막 대안으로 양궁 선수를 찾았던 거야. 뭐라도 해봐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춘봉이는 근처 육교에 올라서 1104호를 향해서 곧장 활을 쏘기 시작했어. 제발 들어가라. 제발. 그때였어. 우와! 들어갔다! 육교에 가서 올라가니까 진짜 깨지더라고요. 유리창이.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암만 화살을 쏴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화살을 쐈는데도 남자는 전혀 반응이 없어. 어느덧 오후 5시. 스산한 겨울 공기 사이로 어스름한 석양이 비추기 시작해. 박대원이 동료들에게 외쳤어.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갑시다. 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서둘러 호텔 안으로 진입해. 노신사의 생사부터 확인하려는 거야. 건물 안은 여전히 뜨거워.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 안에. 그래서 다 이제 그 내부를 수색하다 보니까 욕조 안에 가서 그 이불을 다 갖다가 거기서 싸놓고 문을 다 퍼서 적셔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와, 그게 가능한가?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화마 속에서 무려 7시간을 버텨낸 기적의 주인공. 바로 이분이야. 주한 자유중국공사야. 대원들의 등에 업혀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온 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어. 너무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지. 응. 하지만
이 최후의 1인 여공사를 끝으로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생존자는 찾을 수 없었어. 화재 발생 12시간이 지난 밤 10시. 완전히 불길이 잡힌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해. 자, 그걸 본 유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더 타들어갈 것 같은데 마음이. 근데 사실 슬퍼할 여력도 없어. 왜?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구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 둘째치고 신체 일부가 없는 시신들이 너무 많았대. 심지어 시신 한 구를 두고 우리 어머니다. 아니다. 내 여동생이다. 두 가족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어. 가족들은 훼손된 시신들을 보면서 직접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찾았어. 자, 근데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남아있어. 뭘 것 같아? 왜 펑이 됐는가? 원인. 처음에 기억나? 미용실에 있던 미자가 뭔가 터지는 소리 들었다고 했지. 바로 이거였어. 1층 호텔 커피숍에서 쓰던 프로판 가스통. 조사 결과 이 프로판 가스통의 제조일은 68년 8월이었어. 그런데 대연각 호텔이 문을 연 건 69년 9월이야. 이 낡은 프로판 가스통을 갖다 쓰면서 내압 검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4년이 다 되도록. 자, 근데 뭐 좀 이상하지 않아? 1층에서 난 불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호텔 전체에 퍼진 걸까? 건물에 불이 나면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게 도와주는 이게 있잖아. 아 차단문인가? 이거 뭐지? 방화문. 방화문. 맞아. 당시 건축법상 비상계단에 방화문 설치는 의무였는데 대형각 호텔은 설치하지 않았어. 왜? 돈 아끼려. 근데 이렇게 TV 사서 넣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또 수사를 해야지. 그렇죠.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물어야지. 대연각 호텔 사장 김 씨와 지배인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올랐어. 조사 과정에서 사장 김 씨의 부탁을 받아 방화문이 잘 설치되어 있다고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거든.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73년 1월 사장 김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어. 회사 업무별로 책임 부서를 정해 전담 부사장과 이사를 두고 소방법에 정한 방화 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김 피고인에게 화재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장 김 씨는 죄가 없다. 무죄.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죽게 만들어 놓고 무죄가 말이 돼. 자, 한편 화재 직후 정부는 부랴부랴 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 점검을 시작했어. 각 건물별로 방공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스프링쿨러를 비롯한 자동 소화 시설과 헬리패드도 의무화했어.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뭘까? 바로 소방 고가 사다리야. 최대 23층까지 닿을 수 있게 됐대.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서서히 기억 속에 잊혀져 갔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어느 날 MBC 대학가요제에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출연자가 등장해. 그 남자의 이름은 민병호.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연각 호텔에 투숙했던 병무의 동생이야. 닮은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그날 희준이와 병무는 끝내 호텔을 빠져나오지 못했어. 설마 이 노래야? 이 노래야. 이 곡은 누가 작사 작곡했어요? 병원의 형님이신데요. 네. 이병구 씨라고 의대사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 곡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 곡을 좀 언젠가는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암만 시간이 지나도 가족의 죽음은 마음에서 계속 울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 노래를 부르면서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유산을 두고 가셨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저희 아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나라 전체가 뒤집혔어. 30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어. 역대 최대 규모야. 무조건 찾아야지. 반드시 찾아야지. 전문 다이버들이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어둡고 차가운 그 깊은 바닥을 천천히 살펴. 차라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면 더 낫겠는데. 결국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싶어. 이 사건엔 범인이 있어. 설마 네가 본 영상에도 있어. 이거 지금 상대 좀 찾아주셨어.